뉴욕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민간 노동자를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2차 백신을 접종받은 뉴요커들만이 실내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상륙하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품귀 현상이 우려됩니다. 뉴욕주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최소 8명 이상으로 확인된 가운데 확진자 중 1명이 맨해튼 코리아타운 내 노래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코리아타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수요일 기온이 급락하면서 뉴욕시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민간 노동자를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2차 백신을 접종받은 뉴요커들만이 실내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일 오미크론이 도착했다. 겨울철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며 선제 공격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민간 노동자 상대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새 조치는 약 18만 4천 개의 기업에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12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오는 27일부터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실내 식당, 체육관, 극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도 실내 활동 등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5세 이상 공립학생들은 체육, 밴드, 오케스트라, 댄스 등의 학교 실내 활동을 하려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델타 변이 대응에도 여전히 분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미크론, 추운 날씨, 연휴 모임을 새로운 위협으로 정의하고 매우 대담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상륙하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품귀 현상이 우려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백신 수요가 증가해 일부 지역 백신 접종소에는 긴 줄이 이어지고 예약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백신을 맞겠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대형 약국이 접종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은 인력 부족으로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는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백신 수요가 급증한 것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 데다 부스터샷 접종 연령이 확대된 시점에 오미크론 변이가 상륙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 전역의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는 140만 건으로
전주보다 22%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주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최소 8명 이상으로 확인된 가운데 확진자 중 1명이 맨해튼 코리아타운 내 노래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코리아타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뉴욕시 7명, 서포 카운티 1명 등 8명으로 증가했으며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맨해튼 제2급 센터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전시회에 참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미네소타 거주 30세 남성은 뉴욕 방문 때 맨해튼 코리아타운 노래방을 방문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8일 뉴욕에 도착해 전시회장을 방문한 뒤 20일 토요일 밤 코리아타운의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래방 방문 때는 이미 오미크론에 감염된 뒤로 추정됩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확진자의 노래방 방문 사실을 보도했으나 어느 노래방을 방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밀폐된 호텔 건너방에도 전파될 정도로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노래방을 통해 뉴욕 한인사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미국 내 17개 주에서 발견됐으나 중증이나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사람만 식당 등 실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역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백신 1차 접종만 확인되면 식당 등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까지 의무화한다면 식당 등은 다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요일 기온이 급락하면서 뉴욕시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다소 온화한 기온과 함께 몇 차례의 소나기가 지나가고 난 후 오는 수요일에는 뉴욕시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트레이스테이트 지역의 대규모의 눈사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며 눈이 가볍게 흩날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람은 시속 5에서 10마일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6일은 기온이 6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따뜻하겠지만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이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40도대로 떨어지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30도까지 기온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온화한 날씨를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샘플을 전달받아 실험에 돌입하며 2주 안에 보다 분명한 특성과 위험성, 백신효과 저하 여부 등이 판명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남아공 등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샘플을 받아 각 연구소들에서 쥐실험을 포함하는 각종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주 안에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더나 백신과 협업하고 있는 메릴랜드 소재 국립보건원과 대학실험실, 화이자 백신과 협력하고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주도해 오미크론이 백신으로 구축된 면역 체계를 얼마나 회피해 돌파 감염시키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으로 구축한 두 번째 방어선에서 T셀이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킴으로써 백신 또는 부스터샷만으로도 중증 발병, 사망을 충분히 막아내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시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새 부스터 백신도 확정해 생산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현재의 백신으로도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미크론의 돌연 변이에 맞춰 백신 내부 형식을 수정하거나 아예 맞춤 새 부스터 개발에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 확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은 오미크론보다는 델타 변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SBS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에 집중하다가 델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델타 변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 콜로라도, 그리고 뉴욕까지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은 잠재적 공포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압도적 다수는 아직 델타 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뉴저지주 보건국장 주디 페리시칠리는 델타 변이가 여전히 주내 입원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클라우드 병원 관계자도 코로나19 중증 환자 급증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모든 병상이 7주째 꽉 들어찼고 하루에 적어도 15차례 이상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600여 명, 사망자 수는 1,600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조만간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질환 위험도, 그리고 백신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이 불법 자금 세탁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 요건을 높입니다. 6일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다며 12개 지역에 30만 달러 이상 주택용 부동산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부동산을 통해 2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세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 세탁이 인신매매범 등 다른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훔친 외국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시책의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부동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다 완전한 회계 처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동산 현금 매입으로 부패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가 16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폭보다는 적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영주권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16,244명이며 이 중 취업 이민이 1,738명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12.1% 줄어든 것이며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회계연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가 31.4%나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한인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지난 2002년 27,724명에서 2003년 12,382명으로 줄어든 뒤 2004년 19,441명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26,666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부터 10,000명대로 하락하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가 10만 325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도, 중국, 도미니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내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 내에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검토해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으나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를 확인해줬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 개폐회식에 정부나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식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이 나선다면 영국, 호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올림픽은 표면적으로는 스포츠 행사지만 전 세계가 모이기 때문에 적대국 간 접촉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고위 사절단이 오지 않는다면 중국 측으로서는 1대1로의 정책 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윤리를 어기고 친형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성추행 무마에 나선 크리스 쿠오모가 CNN에서 전격 해고됐으며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4일 우리는 진상조사를 위해 최고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크리스 쿠오모와 결별했고 해고 조치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은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쿠오모 전 앵커의 해고에 필요한 조사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뉴욕주 검찰 발표 이외의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익명의 여성이 변호사를 고용해 지난 1일 CNN에 크리스 쿠오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내 고객이 크리스 쿠오모의 위선적 방송을 듣고 심각한 성적 불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의 성추행 고발이 CNN이 크리스 쿠오모를 전격 해고한 원인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하역 지연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아마존은 화물선을 임대해 한적한 항만으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이 화물을 실어 나를 화물선과 항공기를 빌리고 자체 컨테이너를 제작해 운송 관리를 강화하며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컨테이너선 79척이 하역 대기 중이며 최대 45일이 걸리는 가운데 아마존은 하역에 단 이틀이 안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의 하역 시간이 짧은 것은 태평양 노선 화물선이 몰리는 로스앤젤레스 등을 피해서 화물선이 거의 정박하지 않는 다른 항구에 가서 컨테이너를 내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은 이처럼 신속한 화물 수송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비용이 610억 달러로 2019년 380억 달러의 2배에 육박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의 직접 운송 비율은 지난 2019년 47%에서 현재는 72%까지 높아졌지만 아직도 재고가 없는 상품이 14% 늘었고 평균 가격도 25% 상승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겨울은 통상 북한이 만성적 식량 부족에 허덕이게 하는 불안한 시기였는데 올해는 전염병 대유행 이후 국경 봉쇄로 물자 부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 경제 활동을 추가로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이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여름 홍수 피해가 있었으나 수확량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식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국제구호 단체도 봉쇄 조치로 북한을 떠나면서 원조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년간 1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으며 10월 말 식용 흑고니 사육 계획이 보도된 것도 식량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6년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밥돌 전 텍사스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어제 우주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 대회장에서 2시간 반 동안 연습 스윙을 하는 등 필드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0시 반쯤 맨해튼 4번 전철에서 승객들이 시비를 벌이다 권총을 발사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롱아일랜드 파밍빌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승객과 승무원 3,200명을 태우고 뉴올리언스를 출항해 멕시코 등을 거쳐 어제 귀향한 노르웨지안 유람선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 9월 6일로 종료된 가운데 아리조나주와 켄터키주가 직장에 복귀하는 주민에 대해서 $2,000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브롱스의 유니버시티 하이츠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62세 남성이 강도에게 저항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브롱스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미용실의 천장이 붕괴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석의 명가 킹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7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